네, 이재명 대통령 3박 6일간 이어진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내달 3일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동우 MCR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귀국했는데 이번 순방을 평가한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럭비공 스타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회담을 어떻게 할지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협상의 달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의 허들을 무난하게 넘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태클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든지, 뭐 방위비 증액을 이제 사전에 발표하는 등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설득가들을 이제 조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담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이제 친중 반일 우려를 씻었다, 뭐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주변 참모들에게 긴장감을 상당히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소문이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협상의 달인이라고 보이는 트럼프를 상대로 이제 산적한 난제들을 풀고 또 국익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담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선 첫 단추였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비교적 상당히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두 정상 모두 공감을 했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 등 이제 공통의 사회 문제도 함께 대응하기로 하면서 두 나라는 이제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을 한 두세 시간 남겨놓고 이제 대형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한국 특검의 교회와 미군 기지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면서 한국에서 뭔가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이런 나라하고는 협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폭탄 선언을 SNS에 올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이제 수잔 와일스 그 미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제 오해를 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좋은 어떤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트럼프 대통령 얘기 한번 여기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네, 또 이 밖에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이제 만남까지 주선하면서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튼 것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워딩이 피스메이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멘트를 날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의견 일치, 그 본격적으로 닷을 올린 조선협력 플랜인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도 이번 이번 순방의 중요한 결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마스가라는 것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죠. 그러니까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다시 되살리겠다 뭐 그런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제나 한계도 여전히 남아있죠. 뭐 아시다시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 선언문이나 발표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협상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 협상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협상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에서 이제 일본이나 인도, 유럽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공동 합의문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미국에 대한 3,500달러에 달하는 이제 투자 펀드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또 어디에 투자할 건지 또 직접 투자 비율은 얼마가 될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한국은 이것이 이제 대출과 보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인 반면에 미국은 이것은 다 직접 투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셈인데요.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한 협상이 이제 별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향후 이제 디테일 협상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거론되고 있는 한미 동맹 현대화 그리고 국방비 인상 규모 등도
이제 다시 실무 협의부터 이제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회담 중에 불쑥 튀어나온 주한미군 부지 문제도 이제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여의도의 5배 달하는 평택 그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소유권을 달라 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협상의 달인이니까 이제 방위비를 증액시키기 위해 이제 지렛대로 이제 하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의도를 정확히 이제 파악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대화가 꽤 길게 이어졌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방중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좀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제 이번 그 방중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는 좋았는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좀 소원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이제 복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 남북 대화는 아무래도 좀 멀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김정은 이제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제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 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행사 열병식에 참석한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이제 중국 방문 결정 발표는 그동안 이제 북한 러시아 관계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밀리는 인상을 줬던 북한과 중국 관계를 복원하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다자 외교 행사에 참석한 전례가 없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가까운 여러 나라 정상이 모이는 이런 어떤 다자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에 미국을 찾아서 한미일 관계 방점을 찍었고요. 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미국을 위주로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은 데 대한 반응이다 이런 해석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안미 경중 즉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 이런 그 지금까지의 이제 어떤 노선을 이제 취소하겠다. 이제 양다리 걸치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이 미국 쪽에 이제 가깝게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뭐 이런 계산을 한 것이라고 풀이가 되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3번이나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을 제일 잘한다. 이렇게 잘 다룬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뭐 올해 만날 수 있게 바란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도 뭐 본인이 주선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제 하지만 이제 단기간 내에 김정은과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에 그 핵무기를 고도한 북한은 핵무기를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대통령의 회담 제안에 북한이 이제 허망한 망상이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이제 보였지 않았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에 얼마나 적극적이냐, 김정은 위원장도 대화 재개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회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내 전국 상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의 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의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야 갈등이 좀 더 심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이제 여야가 이런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건 뭐 사전에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관례였었는데 어제 이제 인권위원 관련해서 이제 여당에서 이제 부결을 시킨 것이죠. 이제 여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결된 뒤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제 고성과 사퇴질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이제 정당 몫을 인정했던 이제 기존 관례가 이제 깨졌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상 검열을 하고 또 국회법에 정당 추천권도 어겼다면서 이것이 바로 독재다라고 써붙였는데요. 유상범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야당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떠난 이후에 민주당은 극우 인사들을 추천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그 민주당은 이상현, 우인식 각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강경 보수 성향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등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의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서 이제 3위 활동을 포함해서 이제 국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경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이제 그 강경 지도부도 대한민국에는 야당은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면서 이제 딱히 손 내밀 그런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제 여야가 새 지도부를 꾸린 뒤 열린 첫 번째 본회의가 이제 파행으로 끝난 셈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다음 주 이제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고 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향후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는데 지금 장동혁 신임 대표는 즉답을 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이제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선 축하 난을 들고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실을 이제 방문했던 것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좀 아직 그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두 사람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계속 협치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나를 잘 잡아서 왔어야 되는데 나를 잘못 잡아서 와서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장 대표가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긴 했습니다만 이제 좀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바로 우상호 수석의 이제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또 여야 영수회담은 이제 과거 이제 권위적인 정치 문화에서 쓰던 용어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결국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이제 제안한 마당에 장 대표가 이제 마냥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장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면서 공식 제안이 온다면 검토할 것이다 라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좀 전에 또 속보를 냈습니다만 또 그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이제 공식 제안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의제는 뭐든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야 회동을 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장동혁 대표도 이에 대해서 좀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악수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수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손을 내미는 모습에도 여야 대표가 모두 강성이어서 갈등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죠. 그렇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여야 대표가 모두 이제 강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도 이제 강성 유튜버와 이제 강성 지지층의 그 절대적인 지지 때문에 이제 당선이 된 거고 또 지금 이제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강성 보수 유튜버 그리고 이제 강성 이제 탄핵 반대층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이제 당선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지층의 입장을 상당히 이제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면 야당 대표 악수하지 않겠다. 악수는 사랑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강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는 이제 장동혁 대표 당선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뭐 페이스북에 뭐 좀 얘기를 올렸어요. 지금 이제 그래픽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그 그래픽에 보면은 그 취임 축하 그 내가 당선될 때 그쪽에서 난을 보냈기 때문에 상한 조치를 한 것뿐이다. 만약에 이제 난을 보내지 않았다면 받고도 보내지 않았다라는 이제 비난을 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지나친 상상은 뚝. 여기서 이제 지나친 상상이라는 것은 뭐 야당 대표 악수를 한다든지 만난다든지 이런 상상은 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취임 일성으로 우파 세력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어떤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3대 특검서가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탄핵 반대 강성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근데 당선된 이후에는 좀 유화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그 찬성파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숙청 내지는 뭐 탈당 이런 강성 목소리도 냈었는데 일단 당선되고 나서는 그 숨고르기에 이제 무게를 두는 그런 기류가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 그런 데는 친한동훈계 분당설 질문에 해야 일을 하겠다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충돌을 애써 피하기도 했거든요. 첫 공식 회의에서는 하나된 국민의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전면에 내세우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장 대표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찬탄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인 이제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가 이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한다 이렇게 정면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 대표는 적절한 시점에 결단하겠다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기는 했지만 지금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확전에는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검 수사가 조여오고 또 정부 여당과의 어떤 압박이 이제 강해지는 상황에서 찬탄 바탄 그 세력 간의 내부 갈등보다는 단일 대우가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장 대표는 이제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도 당 중진들이 통합과 포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다면서 원칙 있는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장 대표는 앞서 이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외에도 달라진 미디어 환경 덕분에 당선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제 강성 유튜버들 뭐 예를 들면 뭐 전한기 씨라든지 고성국 씨라 이런 강성 유튜버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당선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에만 기울일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당 지지율이 뭐 시체말로 깡패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 여당과 비슷한 지지율을 확보하거나 더 높을 경우에는 비록 의석수가 적지만 여당이 그 야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견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민주당이 한참 뒤져서 선거를 하나마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당원들이 비대위를 만들고 장동혁 체제를 내리자 뭐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방선거에 참패할 경우에도 장동혁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당 지지를 올리는 것은 오래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중수청이라고 하죠. 뭐 중도, 수도권, 청년층 이제 호소하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당 지지율은 당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연 이 장동혁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용기와 결단 그리고 어떤 실행력과 통찰력이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또 양당의 앞으로의 지지율 변화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